배드민턴 협회 보신주의가 만연하다. 안세영과 대화하라. 자, 이때까지 선수의 성장을 지켜본 동향. 한 국회의원은요, 대화하자라는 선수에 막 달려드는 협회. 이게 정말 어른이 맞냐? 보신주의가 만연하다. 안세영 선수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 이후로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대한체육협회, 배드민턴협회 하나같이 안세영 선수를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선수가 그만큼 힘들었어요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한 반응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안세영 선수가 흔히 말하는 일명 요즘 MZ세대, 이 MZ세대들의 문화의 한 표면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국회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투자는 게 아니라는 안세영 선수에 비해 협회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태도를 익힌다. 김연아나 손흥민급을 들먹이며 이 협회의 만연한 상업주의, 올림픽을 앞두고 발목을 다쳐 퉁퉁 부어 올랐던 선수에게 제공된 한의사 비용을 언급하며 우린 할 일 다 했다라는 식의 입장문은 안세영이 직면했을 숨막히는 어른들의 완고한 관료주의를 짐작하고도 남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를 대하는 협회의 자세와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협회가 이때까지 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나이가 어린 안세영 선수에 비해 전혀 어른스럽지 못하다. 우리 협회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오로지 안세영 혼자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 협회가 보이는 유일한 태도처럼 읽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자세라고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공감되시는 부분이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협회는요, 손흥민 또 이기흥 회장은 이용대를 소환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향한 시선은 다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손흥민, 김연아 선수를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대한체육협회에서는 이용대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안세영 선수와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쭉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 사실상 대한체육협회 회장이 보여주는 모습이 맞냐라는 겁니다. 표현 방법이 서투르지 않았냐라는 얘기에 비해서는요. 글쎄요. 안세영 선수의 모습은 안타깝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도 부상을 당한 뒤 올림픽까지 훈련을 소화했고 인도 대회에서는 허벅지 부상까지 당해 기권을 했고 그 이후에서 보여줬던 위력적인 경기력을 결국 되찾지 못했고 지난 5일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결국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와 대표팀의 코칭 스텝과 몸관리, 훈련 시스템을 비판했던 겁니다. 하지만 얘기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급기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라는 비판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는 이코노미를 타고 임원들은 비즈니스를 탄다.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다 옛날 이야기다.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태도적인 부분이 많은 국민분들께 사실 호감,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협회 임원진은 현 집행부 임기 시작 이후에 해외 출장을 할 때면 대부분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 여비 규정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은 비즈니스석을 타지만 2021년부터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며 예산을 아껴 선수 훈련비에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번 김태규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임원은 2024 파리 올림픽 때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사용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설사 사실일지라고 할지언정 협회와 대한체육회의 이 입장이 안세영 선수라는 어린 선수 한 명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이 좀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 좋아 보이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다른 단체의 태극전사들이 엄청난 선전을 했어요. 지금 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올림픽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팀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이 역대급 금메달 기록을 세운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원래 효자 종목이었던 뭐 양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종목에서 사실 야구, 축구, 농구 전부 다 올림픽 대회에 나가지 못했음에도 역대급 기록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성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종목의 협회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선수와의 갈등, 협회장 사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세영 선수의 이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가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방수현 선수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안세영 선수의 행동이 많이 아쉽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짜 엄청난 비판들이 쏟아졌거든요. 자, 이 방수현 선수가 YTN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안세영의 금메달은 협회 지원과 감독, 코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터뷰를 두고 팬들 사이에선 상반된 여론이 형성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마침 파리올림픽 중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방수현 선수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메달을 딴 직후 현장에서 안세영 선수를 만나려고 방수현 선수가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안세영을 직접 만나게 됐고 부담을 내려놓고 낭만을 즐기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안세영과 만난 직후 기자들이 내게 와서 인터뷰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물었는데 사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대답하지 못했고 서승재 선수에 관련해서는 할 말이 있었다. 서승재가 이번 올림픽에서 많은 시합에 출전했다. 총 10게임을 치렀는데 정말 힘든 스케줄이다. 이거는 협회가 선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지적됐던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실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안세영의 시대가 왔다 라면서 자신도 이루지 못한 세계 선수권과 올림픽 동시 우승을 일군 안세영 선수를 극찬평가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안게임 이후 부상이 심각했지만 협회는 이를 안일하게 생각했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의 이 모습에 대해서 방수현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들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건 22년에 열렸어야 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3년에 열렸고 결승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제대로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국제대회와 파리올림픽을 준비했다. 쉽지 않았을 거다. 배드민턴협회에서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안세영 선수에게 개인 트레이너를 허용했다. 그만큼 많은 부분을 배려했다. 그리고 선수가 뛸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하면 해결이 된다. 선수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국제대회에서 점수를 따야 올림픽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대표팀 선수로 뛰는 게 얼마나 어렵나. 안세영만 힘든 게 아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런 환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고 있다. 대표팀은 누가 등 떠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지 않냐. 안세영으로선 올림픽 금메달 획득 후 자신의 말에 힘이 실렸을 때 협회의 부조리, 선수보호 문제를 터뜨리려 했겠지만 그 발언으로 안세영 선수를 도운 파트너, 감독, 코치들 그들의 수고가 간과된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방수현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볼수록 협회가 안세영을 얼마나 특별하게 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개인 트레이너를 붙인 부분은 아주 이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 발언이 방수현 선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찌됐건 협회와 코치진 많은 감독들이 지금 안세영 선수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케어를 해줬다. 이런 주장을 레전드인 방수현 선수가 또 한 번 더 입을 열게 된 겁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반면 기사 내용은 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협회의 지시를 어기면 국가대표를 박탈한다. 결국 안세영을 잘라내게 하는 건가? 자, 지금 보니까 프랑스 올림픽을 5개월 앞둔 지난 2월에 열렸던 회의에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세세한 기준을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 이사회 회의록에 신설됐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자와 본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 미만, 2차례 불응하면 1년 미만, 3차례 불응하면 영구 박탈까지 가능하다. 이 정당한 지시라는 대목이 굉장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협회의 눈밖에 난 선수를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건 2025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우승했던 아시아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 대회 등 안세영 선수처럼 협회, 감독과 충돌을 빚는 선수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국가대표 선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경기 결과 점수는 90%에서 70%로 낮추고 평가위원 점수가 10%에서 30%나 올랐다고 해요. 경기를 잘해봐야 이 국가대표를 선별하는 배드민턴 협회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안 주면 국가대표 못 된다는 겁니다. 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거 충분히 안세영 선수 찍어내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이 장면을 좀 보세요. 결국 현장에서 쓰러져서 지금 막 경련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이렇게 심폐소생술까지 하게 됐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체육회장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좀 더 보호하라고 본인이 괜찮다면 나갔다. 표현이 서투른 게 아니냐. 아실 겁니다. 본인이 부상을 감당하고 그냥 대회를 나가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실신하게 된 선수가 바로 사격의 김예지 선수거든요. 기자회견 중에 쓰러졌는데 피로가 너무나 누적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종목을 불문하고 정말 어려운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협회와 코치진을 어느 정도 두둔했다라고 보여지는 방수현 선수도 서승재 선수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상일 때도 어쩔 수 없이 나갔어야 했다. 스케줄이 너무나 힘들었다. 복식과 단식을 동시에 뛰는 선수들 너무나 괴롭다라는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협회의 지시를 어기면 국가대표가 박탈되는 그런 회의까지 최근에 기준을 신설했는데 국가대표 선발 기준마저도 평가위원회가 30%나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협회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더욱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더욱더 강렬하게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도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는 했는데 표현 방법이 좀 서투르지 않았나. 문제는 이렇게 체육회장으로서 다독인 수준이 아니라 그 이후에 쏟아낸 말들이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파문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자, 오죽했으면 바로 진종호 국회의원마저도 이번 사태를 두고서 정말 할 말이 많다. 최근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체육 강국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체육계 전반으로 조금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선수 또는 협회들이 서로 불합리한 일들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해준 대로 다 해줬는데 문체부 측에서는 또 국회의원 측에서는 이거 면밀히 검토해봐야겠는데 이야기가 나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지금 보니까 말을 안 하더라. 안세영이 쏟아낸 이 소신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한 배드민턴 협회. 그 배드민턴 협회 못지않게 대한체육회 역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인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이 직접 이야기를 마구마구 쏟아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영이 말한 것과 완전 엇갈리는 주장이 쫙 쏟아져 나왔는데요. 왜 부상에도 혹사를 당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라면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회장도 지도자 5명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선수촌장이 찾아갔지만 안세영 선수가 말을 안 하더라. 분명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표현 방법이 좀 서투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부상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이 시간대, 일자별로 제출한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다. 안세영이 파리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강남의 한의사에게 침을 맞고 싶다고 하여 오히려 협회가 한의사를 파리로 모셔 열흘 가까이 치료까지 받게 했다.
그리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무릎 부상 오진 논란에 대해서도 의사가 오진이라고 해야지 본인이 오진이라고 해서 진짜 오진이 되는 건 아니다. 보고서상으로는 나름대로 충분히 관리했고 MRI, 제3병원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오진이 아니다. 의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에서 밝힌 해명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1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썼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메시지 내용. 세영아, 나가지 말고 좀 더 쉬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자 괜찮습니다. 대회 나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협회, 코치와 안세영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 있다. 협회는 좀 더 몸을 보호해야 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했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나갔다. 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를 믿고 있었던 많은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안세영 선수가 거짓말을 했거나 협회와 대한체육회가 아예 그냥 한 팀이 돼서 안세영 선수를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거나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너 동행을 왜 막았냐라는 질문에도 배드민턴 협회와 똑같이 얘기했어요. 안세영 선수가 그 트레이너와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여서 계약을 2달 연장하자, 파리 갔다 와서 절차를 밟자라고 했는데 트레이너 입장에선 지금 당장 정식으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 해서 무산이 된 거다. 2개월 연장이 아니고 연단위 정규 계약을 연장하는 건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당장 할 수 없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적 시스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왜 비행기를 탈 때 선수는 이코노미에 타고 임원은 비즈니스석에 탔냐. 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수의 관리보다는 조직을 위해 협회가 운영이 되었고 임원들에게 그 득이 돌아갔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겁니다. 완전히 잘못 알려졌다. 선수들의 항공료는 국가 예산을 사용한다.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서 다 비즈니스석을 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임원들이 비즈니스석을 타는 것에 대해서는 자비로 탑승을 했던가 아니면 비행기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어서 아마 좌석을 업그레이드 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한 건 없어요. 그냥 이 회장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협찬사와의 관련 갈등에 대해서도 강요가 없었다. 배드민턴 협회의 협찬사인 요넥스, Y사의 운동화가 안세영 선수의 발에 맞지 않아 훈련하는 다른 회사 제품을 신고 싶었는데 대회에 나갈 때는 꼭 그렇게 신어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운동화이기 때문에 기량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부상과도 문제가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심했던 거 아니냐, 선수에게 지나쳤던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자 이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연맹이 우리 이용대 선수나 정말 많은 국제적인 선수들의 엄청난 선수들을 배출해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컴플레인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만 약간 유난이지 않냐? 요렇게 지금 분위기가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을까요? 좀 더 알아보면 개인 자격으로 국제 경기 나올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규정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의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도 약간 나름의 지금 엄청난 우군을 얹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이 지금 뭐 대놓고 이렇게 배드민턴 협회를 어찌 보면 두둔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규정을 어긴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우린 전부 다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의 이런 표현 방법들이 굉장히 좀 서툴렀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빗발친 겁니다. 특히나 이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은 안세영 선수를 직접 태릉 선수촌장이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 왜 안세영 선수가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마 본인이 말했던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올림픽 대회가 끝나고 나서 모든 걸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한 소신을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조금은 됩니다. 자, 아니면 협회와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엄청난 여론전을 펼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올림픽 대회가 다 폐막이 되고 나면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모든 걸 밝히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안세영 선수나 대한체육회 및
배드민턴 협회 측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운동화에 불만이 많다고 하자 이용대 선수도 그런 말을 안 했다. 글쎄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괜찮다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아무도 안 했던 말을 안세영 선수가 컴플레인을 제시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회 측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봤어야 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대 선수나 세계적인 다른 선수들도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글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문체부나 지금 이 진종호 국회의원도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협회가 반박 자료를 냈는데 잘못이 없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체육계 전반적인 부분을 국회와 문체부 측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뭐 급기야 이 안세영 선수의 사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유인촌 문체부 장관까지 입을 열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안세영 선수의 이 발언 파문이 체육계의 헤게모니 다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얘기냐?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이후로 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체부 장관이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 문체부는 다른 종목에도 문제가 없는지 찾아보겠다. 문제는 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와 지도자가 선수를 위해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라고 짚었는데 이에 대해서 문체부의 뒤질세라 대한체육회도 지금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 종목에도 불똥이 튄 겁니다. 실제로 한 단체 관계자는 이미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관이 불러 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협회나 연맹은 규정에 따라서 항공편 이용을 하고 있다. 많게는 수천만 원을 단체 운영에 내는 회장이나 임원들이 규정을 무시한 적이 없다. 자, 그러다 보니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수차례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결국 이것이 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대한체육회 이기용 회장이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내부적인 자료를 보면 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 배드민턴이 금메달에 굉장히 효자 종목인데 기부금은 빵원이라고 해요. 재정 자립이 가장 낮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여기 보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협회 기부금 정리가 딱 되어 있는데요. 대한골프협회가 뭐 12억, 양궁이 87억, 핸드볼이 뭐 83억 쭉쭉쭉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번에 금메달을 딴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잘 보세요. 대한 배드민턴 협회만이 기부금이 빵원이라는 해석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지원하고 그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선 협회의 재정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협회의 수입이 정부 보조금이 아닌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못 미친다. 쉽게 말해서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 엄청난 의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뭔가 스폰서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협회에 비하면 너무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라는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자, 급기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놈의 CCTV 영상 가짜뉴스 채널에서 또 업로드를 해서 뭐 1시간에 수십만회, 하루 만에 수백만의 조회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런 영상들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다라는 게 주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영상의 조회수도 적지 않습니다. 수십만 이상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이라도 현명한 우리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이런 황당한 가짜뉴스 채널 영상을 소비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로 협회 측이나 또 안세영 선수 측에게 절대 도움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이제 이 사태가 정치적인 부분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이번 배드민턴 코치진은요, 이런 입장을 토해냈어요. 안세영 이야기에 대해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나쁜 어른이 되어 상실감이 엄청나다. 이렇게 배드민턴 코치진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자 한다. 이런 말들까지 쏟아냈는데요. 쭉 내려서 보면은 여러 가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도나 감정이 없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부상 중이었던 안세영 선수가 이 출전 강요 이런 게 있었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감독은 직접 안세영에게 무리하여 출전할 필요 없고 재활에 집중해라. 또 지난해 12월 안세영이 감독님에게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목표까지 끝까지 믿고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감사 카톡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감독님은 선생님께 죄송할 거 없고 자기 자신을 더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지 라고 답장을 보냈고 이 내용을 공개해서 경기 출전을 강요한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선수촌 관계자는요,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토록 간절하던 금메달을 딴 직후 이 난리가 나서 현재 이 코치진들, 지도자들의 상실감이 엄청나다. 제자한테 나쁜 어른이 되고 말았다. 마음이 아프다며 다들 오열하고 있다. 협회 탓도 선수 탓도 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이야기가 커지는 걸 원치 않는 지도자들이 전화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논란 속에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하여 확인서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선수촌의 관계자들은요, 이 안세영 선수의 이번 폭로, 소신 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지새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시끄러워지기를 원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이 연락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흐름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글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옵니다. 안세영은 땡땡땡이다. 아무리 싫고 해도 같이 일한 코치진 선배 후배들과 열매를 나눈다. 배드민턴 금메달 솔직히 이거 비판하기 전이었다면 배드민턴 관련 TV에 나오면 보기라도 했겠냐. 평소에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일인데 굳이 세계적인 축제 한가운데에서 비판해버리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옆에서 개인 트레이너 선생님이 대표팀 코치진과 다투며 울고 짜증내고 그랬던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실감시켜주는 순간인 것 같다. 매 순간 두려웠고 걱정이 컸다. 등등등. 이런 얘기에 공감되는 분들까지. 이번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급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초 초반에 안세영 선수 쪽으로만 많이 기울었던 여론이 이제는 안세영 선수에 대한 비판마저도 쏟아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선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이 폐막하고 나면 자신의 소신 발언을 직접 쏟아낼 것이다.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급기야 아무도 없었다. 어른은 존재하지 않았다. 안세영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협회와 코치진의 입장을 꼬집어서 말하는 언론 기사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배드민턴 협회에는 어른은 존재하지 않았다. 22살의 어린 선수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협회와 코치진은 선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까지 자신들을 위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다른 종목 최상위급 선수들과 비교하여 아직 그 정도 급은 아니다 라고 깎아내리던 대한 배드민턴 협회. 일심동체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반박한 코치진은 일단 방어에는 성공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은 배드민턴의 발전과 선수 보호에는 관심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어린 선수의 발언을 묵살하려는 그들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이른바 안세영 사태의 원인임을 몸소 증명해내고 있다.
결국 금메달을 딴 순간 가장 기쁜 순간에 협회에 대한 불만을 꺼내들었고 선수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한 심사숙고를 협회에서는 보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코치의 대응도 어른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송구스럽지만 안세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밝히겠다. 코치진들의 서명까지 첨부된 입장문을 요약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반성은 전혀 없었고 협회 측의 주된 주장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선의 지원을 했다. 이것이 팩트였다라는 겁니다. 안세영이 손흥민이나 김연아급 대우를 바란다라는 협회 측 발언은 그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를 관리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고요. 이번 파장이 각종 스포츠 협회에 대한 성토로 이어지고 있고 안혜영 선수는 뒤늦게 다투려던 것이 아니다. 운동에 집중하고 싶다.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형평성 때문이 아니라 40명이나 되는 배드민턴 협회 임원들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비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덕분에 이 방수현 선수도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세영, 혼자 금메달 딴 건 아니지 않냐. 누리꾼들은 본질을 흐리지 마라.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 알다시피 방수현 선수 정말 엄청난 레전드 국가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큰 비판 여론에 휩싸이고 있을 수 있는 이번 사태를 보면은 안세영 선수에 대한 입장이 국민분들은 많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결국 22살의 어린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안세영의 이 목소리를 못 들은 척하는 건 아닐까? 결국 다툼이 길어지면 원인을 잊기 마련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다툼이 시작된 이유가 뭐지라는 생각이 들고 본질은 잊혀지고 생채기만 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이 소속 관계자들, 협회의 부조리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는데 졸지에 본인이 죄송하다라는 말을 쏟아내고 말게 되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물론 파리에 있던 소속팀 관계자들도 전부 다 연락이 두절되고만 상태라는 거죠. 축배를 들 수도 갑작스러운 발언에 대책회의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주변인들의 얘기로는 협회도 많이 당황했고 선수단 내에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 터질 게 터질 줄 알았다. 이런 일이 날 줄 알았다. 라는 반응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세영이가 협회와 잘 이야기해서 풀어봐야 하지요 라고 하지만 할 말이 많아 보였음에도 타이밍이 안 좋다라는 건 어른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겁니다. 직접 뛰는 당사자가 아닌데다 합숙훈련과 대회 출전을 반복하는 이 어린 딸과 대체로 떨어져 지내니 세밀한 이야기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의 사태는요, 단순한 컨디션 관리, 발목 부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전부 다 나서서 진상조사까지 하겠다. 차별 없이 대우했다라고 하는 배드민턴 협회의 말이 사실일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실망했다라는 이 방수현 선수의 말 한마디가 진실게임으로 변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신유빈 선수와 안세영 선수의 희비가 엇갈리는 현재 상황 비교를 해보니 확연히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유빈 선수 탁구계의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요 전혀 대우가 다르다고 해요. 대한탁구협회는요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선수들의 이동 문제를 파악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차량까지 대여를 했고요. 이 차량 이용료가 하루에만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경기장 인근 10분 거리에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했다고 해요. 여기에 탁구협회장은요. 회장이 아닌 선배 입장에서 4년간 대회를 기다린 선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지원을 결정했다. 이 배드민턴 협회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 탁구협회장이 신유빈 선수와 탁구 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답답하다라고 토로를 한 안세영 선수와 신유빈 선수의 사태가 똑같은 이 체육회 소속임에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급기야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나이키 광고 기억나시죠? 여기에 대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공식 후원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아시다시피 이 후원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엄청난 금액의 광고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배드민턴협회, 사실 자세히 보면요,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체 동호회 수가 수십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배드민턴 자체가 후원사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억 원의 호가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협회의 돈줄이라고 하면 메인 스폰서 요넥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스폰서 문제, 후원 문제가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 라켓, 신발, 의류 다 입어주는 조건으로 요넥스에서 돈을 주고 있는 거다. 이게 연간 290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나간다. 그런데 이게 제일 큰 우리나라 간판이고 인기가 많은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로 떠난다? 이러면 요넥스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 후원 안 할게, 갑자기 이렇게 떠나면 협회는 어디에서 운영 살림살이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금전전 문제로 이어진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 광고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지금껏 나이키랑 계약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이키 계정을 보면 거기에 안세영 선수